오늘 시간에는 국제금융이라는 관점에서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금값을 한번 이해해 보죠. 8월 이후에 금 선물이 3,300달러, 3,400달러 가다가 지금은 한 달도 안 되는데 3,700달러 돌파했습니다. 이 8월 잭슨홀 미팅 이후에 나온 흐름이죠. 금값의 상승 이후 또 FOMC 이후의 금 상승 전망. 오늘은 이 문제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상춘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자리에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보통은 간밤에 증시 어떻게 보셨느냐 이렇게 여쭤보는데 오늘은 금 얘기 바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시장에서 오늘 가장 주목을 끌었던 곳 자체가 귀금속 시장이었고 오늘도 금값 사상 최고치 경신을 했지요. 네, 뉴욕 증시를 보면 금 얘기를 좀 바로 들어가야 되는데요. 또 금 얘기만 하시면 어제 그 대주 기준이 55억 최종 확정됐어요. 우리 코스피도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아마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 차례 이것을 권유했고 그런 것이 속속 이렇게 시간이 맞춰서 이게 우리가 얘기했던 게 반영되는 게 아니라 또 그게 순리고요. 그래서 우리 코스피 지수가 많이 올라가는 이런 모습인데요. 사실 9월 달 들어서도 계절 요인 들어서 미국이라든가 한국 증시가 좀 안 좋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시각이 있습니다는 사실 모든 재테크 수단 중에서는 지금 주식이 가장 많이 올라가죠. 그것보다도 더 뛰어나게 올라가는 것이 지금 금일을 비롯한 귀금속 시장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오늘은 뭐 금값 지난달 말서부터 금값이 다른 현상을 보일 것이다 하는 것도 진단을 해드렸는데요. 오늘은 새로운 각도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값이 절대 수준도 높고 그다음에 상승 속도도 빨라진다. 금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거품 부담 때문에 상승 속도는 떨어지는 것이 정상입니다는 사실 상승 속도가 더 빨라진다. 그래서 우리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도함수를 얘기하면 상승을 이렇게 수준 상승하냐 아니냐 1차 도함수 값도 여기고 또 기울기 상승 속도의 속도 상승 속도도 지금 2차 도함수 값이 0보다 크다. 이게 종전에 볼 수 없었던 뉴노멀 현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재테크 성과는 금과 은과 이거 보유했느냐 여부 관련된 상품과 그리고 한국 주식이 이렇게 넣느냐 우리 주식도 이제 한 어제부로 한 43% 정도 올라간 것 같아요. 그래서 왜 한국 주식이 이렇게 재테크 성과를 결정하느냐 하는 측면에서는 금값이 이렇게 오늘 새벽까지 40% 넘게 올랐습니다. 정확히 계산하면 40.8% 정도 됩니다. 은 가격은 45%입니다. 한국의 코스피는 42%입니다. 그래서 1차 도함수, 2차 도함수값. 그래서 상승하고 상승 속도가 가격이 올라갈수록 빨라지는 현상은 종전에 볼 수 없었던 현상이다. 그러다 보니까 신행커께서 모두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 달 전에 국제금값이 온스당 3,300달러였습니다. 근데 불과 한 달도 안 되는 사이에 3,400, 3,500, 3,600에서 오늘은 3,600의 허들을 9월 2일 날 넘었는데요. 이게 며칠입니까? 거래일 기준으로 열흘 정도 사이에 3,700달러를 넘었습니다. 오늘 마침내 3,700달러 넘었습니다. 그래서 연내 4,000달러가 아주 근접하는 이런 양상을 보였다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 자막에서도 뉴노멀이라는 표현까지 나왔습니다. 최근처럼 금값이 올라가는데 이렇게 비싼데 사람들이 더 값을 부르는 이유, 그래서 상승 속도가 빨라진 이유, 이거 왜 그렇다고 봐야 될까요? 네, 결국 금의 안전자산의 선택 범위가 그만큼 제한됐다는 얘기죠. 금밖에 없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 시청자 여러분이 많이 얘기하기는 안전자산 하면 대체로 금, 달러와 미국채 이 3대 안전자산을 부르죠. 그다음에 준 안전자산을 불리는 게 사실 원유라든가 디지털 금이라 하는 비트코인입니다. 그래서 안전자산과 비안전자산 간에는 같이 움직이죠. 커플링 현상에서 올라가면 같이 움직이고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는 내려가면 같이 떨어지는 이런 양상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 이렇게 뉴노멀 현상이다 이렇게 불려지는 것은 역시 여러 가지 요인을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는 트럼프 실책에 따른 이런 이렇게 기존의 그 안전자산이 흐트러짐에 따라서 금으로 안전자산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선택 범위가 제한되는 속에 소위 쏠림 현상 쪽에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트럼프 실책을 한번 보겠습니다. 트럼프 저금리 요구할수록 달러 위상이 떨어집니다. 안전자산 달러가 떨어지겠죠. 그리고 미국의 국채 위상도 같이 떨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저금리 되면 가격이 올라가서 하면 국채 위상이 올라가겠습니다는
사실 저금리 요구에 따라서 인플레이 증대하면 국채금리가 올라가고 국가의 이렇게 채무가 위험 상황에 있어 보면 인플레 우려에 따라서 국채금리가 올라가면 결과적으로 국채 가격이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하거든요. 그런 현상 때문에 소위 미국에서 안전자산의 양대 안전자산은 달러라든가 미국채 위상이 떨어진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그리고 준안전자산가격으로 보겠습니다. 트럼프 1차 에너지 요구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유가가 오늘도 61달러입니다. 61달러니까 저유가 정책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준안전자산은 유가도 제조로 안전자산의 선택 범위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디지털 금융은 비트코인을 한번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가지고 장난을 많이 쳤죠, 트럼프가. 트럼프 코인이라든가 예. 메르스냐 코인이라든가 최근엔 또 가족들 코인, 뭐 장남이다 뭐다 코인 해가지고 우리 들어서 다른 것도 있지만 이 코인으로 자기 자신의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지금 뭐 돈을 엄청나게 벌었는데요. 대통령이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신뢰가 떨어지는 겁니다. 신뢰. 그래서 비트코인도 사실 최근에 10만 달러, 11만 달러에서 이렇게 크게 오히려 이더리움 쪽으로 지금 가고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런 것이 이제 결과적으로는 안전자산과 준안전자산의 선택 범위를 제한시키다 보니까 결국 불확실성 시대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안전자산 선택해야 되는데, 자, 달러 안 돼, 국채금리 안 돼, 국채 안 돼, 미국의 국채, 뭐 선진국 국채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사실 비트코인 안 돼,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원유도 안 돼. 그러다 보니까 금과 은의 수요가 집중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위원님의 이 준비하는 자막을 시청자 여러분보다 조금은 빨리 살펴볼 수가 있는데 오늘은 굉장히 적절한 표현이 나와서 국제금값 계속 오르는 게 마치 강남 아파트가 비쌀수록 더 사람들이 원하고 오르는 것과 같다라고 비유를 해주셨어요. 네, 강남 아파트 똘똘한 집 한 채죠. 또 똘똘한 한 채라는 똘똘한 말이 집 한 채죠. 그래서 지금 젊으신 분들 있잖아요. 이 방송에서 주시는 서필 같은 이런 분들이 지금 젊은 사람들인데요. 예물로 과거에는 이제 금값이 떨어질 땐 예물이 필요 없었다 이렇게 하는데요. 요즘은 이 예물에서 금에 대한 예물이 좀 선호한다 그래요. 돌반 제죽이 참 부담됩니다. 네, 그래서 똘똘한 뭐 한돈증 뭐 이런 쪽의 얘기도 한다 그래요. 사실 이렇게 강남 아파트가 비싼 식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이유는 강남 아파트 뭐 다들 아시겠으면 그냥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강남의 집값이 올라가면 이 방송을 통해서 뭐 옛날에 대형 그 이렇게 증권사에 뭐라는 사람은 계속해서 인구 통계 적자로 강남의 버플이 붕괴된다. 계속 집값만 떨어진다 또 외쳤던 사람입니다. 뭐 지금은 무슨 복도 아파트 대표를 하는 사이에. 근데 그와 달리 그냥 가격이 계속해 올라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떠냐. 당국은 이게 세제 강화를 통해서 자꾸 잡고 있습니다. 근데 자, 강남에 이렇게 강남, 저는 이제 강남에 살지 않는다는 걸 전제로 해서 말씀드립니다. 강남의 주택 수요에 이렇게 주택 신축 단지는 제한돼 있지. 또 전국적으로 일일 상용화 되지. 그러다 보니까 교육문화시설에서 보면은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강남이 많이 거치지. 그러다 보니까 자, 주거와 관련된 인프라 환경은 더 개선되지. 그게 다 인터넷을 통해서 다 하루 만에 비춰지지. 그러다 보니까 전부 뭐냐, 세제에서 2채 이상 하니까 똘똘한 집 한 채 구해자 하는 상태에서 전국적인 수요가 몰려가는 상태에서 결과적으로 이러한 예상과 달리 집값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다고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 강남 아파트 시장을 국제 금시장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채굴량이 거의 없습니다. 피크세어리에서 이제 남아있는 금 캐국이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안전자산의 선택 범위도 제한되어 있습니다. 금으로 몰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을 생산하는 국가들 한번 보겠습니다. 금을 생산하는 국가는 자, 내렸던 매물도 손해라는 얘기죠. 매물도 처리하는 거죠. 원래 이제 공급 가격이라는 것은 금값이 올라가면 공급량이 늘어야 되는데요. 자, 피크셀에서 금 캐는 게 적다. 안전자산은 금뿐이 유일하다. 하면 내가 금을 생산하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입장에서도 사실 금값이 올라가면 공급량을 늘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회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공급 곡선의 되돌림, 이렇게 되돌림에서 이렇게 역유장 시각이다, 연령 이렇게 시각이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이런 쪽이 국제금융 시장에서 나온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지금의 강남 아파트의 똘똘한 이렇게 집 한 채 수요랑 똑같은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자, 원래는 서프라이와 디맨드가
서플라이 코스의 우상향이고 디맨드 고객이 우하향인데 오히려 이 공급 속도는 이렇게 뒤돌리면서 수요 곡선 맞물리거든요. 상당히 정상적인 것과는 다르죠. 예. 이게 이제 1980년대 베로 그로스만의 불균형 이론입니다. 균형이지 않은 불균형 이론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론에 의해서 금값이 지금 금값이 올라가는 현상이 자 정상적으로 보면 저게 서프라이 디맨드에서 정상적인 그 균형의 힘에서 올라간 건 아니다. 가격 형성된 건 아니다. 근데 공급 곡선이 우향하는 속에서 균형점은 맞춰진다. 그래서 예. 금값은 형성된다. 근데 그게 불안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불균형의 균형 이론이라 해서 경제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1980년대 베로 그루스만의 불균형 이론이 국제 금시장에서 균형 가격을 형성하고 있다. 근데 그 금은 안정적이지 않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안정의 균형의 수렴을 돌파하고 지금 뭐냐 잭슨 홀 미팅 이후에 3,300달러에서 3,300달러에서 지금 3,700달러 하루 만에 과거에는 100달러 내는 연간을 움직이는 편이었거든요. 이게. 근데 한 달도 안 돼서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1차 도함수 값이 올고 그 2차 도함수 때 0보다 크다. 이런 얘기를 해서 뉴노멀 현상이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주식시장과 대별되는 자산으로서 부동산 얘기 그리고 공급의 희귀 문제는 저희가 따로 아예 저희가 30분 써도 부족한 주제니까 네네. 다시 금값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시기적으로 보면은 잭슨 홀 미팅 이후에 금값 상승세가 더 가팔라지고 있는 듯한 느낌도 듭니다. 이게 이 금값의 전망과 관련해 좀 시사점이 있을까요? 네, 금값이 오늘 3,700달러를 넘자 보니까 예. 사실 그 여러 가지 연구기관에서 잭슨 홀 미팅에 비정상적으로 갑니다 하는 쪽에 비정상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 왜 잭슨 홀 미팅에 그때 당시에 금 얘기를 좀 해드렸습니다. 예. 그 시점에. 근데 잭슨 홀 미팅에 왜 무슨 이유가 있길래 이렇게 새로운 현상이 나타났냐 하는 측면을 사실 잭슨 홀 미팅의 파월 발언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올해 들어서 고용시장이 견조하다. 트럼프의 금리 인하 요구를 반대했던 것이 페드와 그다음에 파월이었죠. 그런데 5월에 공익통계가 부진하다. 이 조짐에 대해서 잭슨 홀 미팅에서 처음으로 고용시장이 좀 다소 이상하다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때 이상하다는 표현을 앱노멀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사실은 불확실성의 비정상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왜냐하면 실업률은 괜찮은데 일자리가 급격히 감소했다. 근데 왜 이렇게 실업률은 이렇게 고정돼 있을까 하는 측면에 이렇게 앱노멀 현상이죠. 예. 그런데 이걸 두고 9월 FMC에서는 금리 인하가 이렇게 시사한 것이 아니냐 이 문제였거든요. 문제는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은 선진국들이 대부분 다 이렇게 재정이 이렇게 통수권자가 중앙은행을 지배하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사실 그 5월 이후서부터 금리가 올라가는 속에 이렇게 금리를 내리게 될 때는 물가 문제는 누가 잡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 각도에서 보면 두 가지 측면이죠. 하나는 이렇게 재정 압도에 의해서 재정 적자 국가채 문제에서 국채금리가 올라가는 측면이 있고 또 한 가지는 금리 인하에서 물가가 잡을 수 있는 게 없으면 결국 국채 가격은 더 올라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국채 가격의 대부분 잭슨 홀 미팅에 미국의 금리가 인하 시사한다 또 그런 각도에서 오늘은 이제 삼성자산운용에서 미국의 국채에 이렇게 투자하라 하는 ETF 광고가 빠지고 예. 사실 한국의 코덱스와 관련된 주가와 관련된 코덱스 광고가 이렇게 붙여졌는데요. 이렇게 그때 당시에도 국채에 대해서 이렇게 권유하는 광고가 나왔을 때 저 시기적으로 좀 잘못됐습니다 하는 쪽인데 오늘은 광고에서 그 내용이 빠졌습니다. 아하, 예. 그게 이제 지금 모습입니다. 결국 8월에 주식 조정, 9월에 계절적 주식 조정, 그 다음에 금리 인하, 주식보다는 국채 사세요. 국채 관련된 ETF 사세요 하는데 이 방송을 통해서는 그러지 마십시오. 주식과 국채가 갈려 올라간다 하더라도 주식이 더 많이 올라갑니다 하는데 지금 주식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사실 26번째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그 다음에 S&P 지수도 25번째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어제 우리도 코스피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이런 모습에서 주식이 국채보다 더 많이 올라가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금값을 국제금융의 시각에서 읽어보자라는 주제로 오늘 내용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간으로 9월 FOMC 회의가 이번 주에 열립니다. 우리 시간으로 이제 목요일 이후에 확인할 수가 있고, 이 FOMC 회의에서는 일단 기준금리는 내려갈 것으로 매우 추정이 되는데, 그러면은 이 FOMC 이후에 금값의 변수 그리고 앞으로 추세는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미국 시간으로 이제 오늘부터 예. 사실 오늘이 17일인가요? 이렇게 되죠. 16일 예. 이렇게 되니까 오늘부터 열리게 되죠. 우리 시간으로 저녁부터 이제 열리게 되는데요. 사실 이번에 금리 인하는 기정사실화되는 이런 입장인데요. 예. 뭐 양대 지표도 있습니다는 결과적으로 보면 역학관계가 변해서 그렇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오늘 마침내 상원의원에서 통과했던 미란 예. 다시 쓰니까 같이 얘기하겠습니다. 미란이 전체 이렇게 상원의에서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9월 FOMC에 이렇게 오늘 저녁서부터 이렇게 미란이 참여하는 거로 이렇게 확실해진 것 같습니다. 그런 각도에서 보면 미란이 참여해서 그런지 트럼프가 9월 FOMC 직전에 비컷을 요구했어요. 강하게 요구했던 시작인데요. 오늘 그 간접평은 지금 쿡 이사도 예. 법정 대통이지만 이렇게 참여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미런도 참여하는 것 같아요. 아마 다른 것보다도 사실 두 사람 간에 피가 나는 예. 이게 싸움이 있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FOMC만큼 회의록도 재밌겠다라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신 거죠? 싸움이 이게 아주 오늘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비컷은 가능성이 적은 것 같고요. 0.25% 내릴 때는 5월 이후에 가뜩이나 관세에 따라서 물가가 이렇게 아직 통제 범위에 있긴 하지만 이렇게 올라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물가는 누가 관리하느냐 하는 측면에서 사실 인플레에 대한 우려가 증대되고 디폴트 위험과 함께 국채금리가 상승하는 모습이 되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기준금리가 떨어진다 하는 각도에서 미국의 국채들 투자하세요 이런 권유하는 것 시각보다는 오히려 지금 9월에 이렇게 계절적에서 주가가 많이 떨어질 것이다 하는 것이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최근에 실리콘 특파원에서도 AI와 관련된 컨퍼런스 얘기가 했습니다는 지금 새로운 주도주가 바뀌는 것 같습니다. 확실하게 민주주식 열풍에는 AI라든가 이런 쪽으로 확실하게 이렇게 그리고 파크라고 해서 코인과 관련된 주로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식의 상승세는 이렇게 올라가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국채에 대해서 일부 증권사가 권유한 것처럼 미국의 금리가 인하한다 해서 그 얘기를 듣고 국채를 사는 것보다는 1년 전에 미국의 피벗에서 증권사 대부분이 미국의 국채를 샀을 때 손실이 얼만큼 났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것도 중요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추가 질문이 하나 떠오르는데, 혹시 지금 금값의 상승 현상을 이제 국제금융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채권 시장이 불안하니까 채권 시장에서 돈이 혹시 뭐 아예 위험 자산인 증시라든지 혹은 이 안전자산이 이동이 되어서 금값으로 가는 거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겁니까? 그러면? 네, 그 인터마켓인데요. 예. 우리가 이제 종목별로 보면 인터간이라고 그다음에 인터마켓이라는 것은 시장과 시장과의 흐름인데요. 예. 그런 가서 최근에 인터마켓 흐름에서 채권에서 주식 쪽으로 가는 흐름과 함께 사실 증시에 대해서 거품 부담이 있고 그런 상태에서 2차 도함수 값이 0보다 적으니까 길기가 자꾸 줄어든다는 얘기죠. 예.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금 같은 경우는 1차 도함수 값도 크고 2차 도함수 크면 그쪽으로 인터마켓 간에 기금속으로 자금이 들어오는 측면이 강하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또 한 가지, 자 결과적으로 이렇게 자금이 몰려 들어온다는 것은 국부 수단, 개인의 부수단으로 예. 결국 금시장이라든가 이런 쪽에 넣는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국가든 개인이든 그런 측면에서 개인의 성향을 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없으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국부와 관련돼서 얘기했습니다. 자, 각국들이 국부의 수단으로 지금 금이라든가 기금속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속으로 선호하는데 외환보유 위해서 중앙은행들이 미국을 제어하고는 대부분 다 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만 지금 금 보유를 늘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도 문제입니다. 그리고 금 단속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해외에 나가 있는 거 전부 들어와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신행코도 지금 금값이 올라가니까 과거에 이렇게 결혼하실 때 사모님께서 이렇게 했던 금 예물로 받은 금이 어디가 있지? 그 생각 안 나십니까? 저 사실은 해봤습니다. 그죠? 대부분 사람이 그럴 안 겁니다. 해봤던 거짓말이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금값이 올라감에 따라서 결국 새로운 총극 현상이라든가 새로운 뉴노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이 이렇게 마샬 플랜에 의해서 다시 한번 3차 세계대전을 일으키지 말도록 하는 것이 금은 이렇게 돈에서 마샬 플랜에서 수출해서 돈 벌면 그 금을
미개 보유라 하는 예. 것이 사실 지금까지 이렇게 마샬 플랜에서 독일이라든가 이런지 금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버는 금을 뉴욕에서 보관했던 겁니다. 근데 금값이 올라가고 트럼프 못 믿겠죠? 나토 탈퇴 이러다 보니까 또 독일도 금 극우 세력이 많이 득세하고 이러다 보고 유럽의 재무자장 차원이고 또 한 가지는 이 메르츠 총리가 굉장히 독일의 이익을 강조하는 또 하나의 트램프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당신은 못 믿겠다. 그러다 보니까 어떠냐? 금 미국에 가져오는 것을 해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건 프랑스도 이번에 사실 바이든 정부가 이렇게 예. 조기 퇴임안과 마찬가지로 프랑스라든가 다른 국가도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 있는 금을 독일이 회수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기감에 있어서 동결 조치가 나오는 것이 아니냐. 동결 조치가 나오는 것이 아니냐. 굉장히 이런 조짐이 이렇게 나오고 있다고 보게 됐습니다. 관련해서 궁금증이 하나 따라 붙는데 스위스, 독일처럼 여러 나라들이 거래 편의를 위해서도 미국, 뉴욕에 금을 맡겨놨는데 맡겨놨으면 가져갈 수도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왜 이게? 당연히 내 사전을 내가 가져가는 거죠. 예. 근데 시청자분께 여쭙겠습니다. 독일에 미국에 투자한 미국을 가져간 돈은 독일 자산이거든요. 예. 근데 트럼프의 저 관행을 볼 때는 독일이 회수한다 하면 자기 거 자기가 가져가는데 트럼프가 가만 놔두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미국에 주식 투자하신 분도 경우에 따라서는 트럼프가 동결할 때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것도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트럼프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그러면 트럼프도 자산 동결할 수 있느냐? 충분히 개연성이 있는 거죠. 한번 그것을 자막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의 예산을 두고 예산 처리가 상당히 좀 이게 근거가 약하다 보니까 사실 불안감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공화당 의원들이 좀 일부 트럼프의 요구대로 해서 첫 예산만큼 통과시켜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인데 오늘 또 흐트러지고 있습니다. 예. 그런 과정에서 보면 자 미국이 임시 예산으로 처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가 부도 얘기가 나오겠죠. 근데 페드와 갈등이 있습니다. 바운드 모니테이션 안 됩니다. 그러면 금은 재무부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을 가지고 이 바탕으로 해서 결과적으로 달러를 유동성을 만들어낸다는 이게 골드 모니테이제이션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엑스데이터의 극약점 방향으로 이것까지 생각할 수 있는 대목이거든요. 근데 독일이 금 회수해? 그러면 골드 모니테이제이션이 안 돼? 그럼 이게 국가 부도?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이런 사태가 되거든요. 만약 이런 사태가 우려가 된다면 트럼프 초습성에서 민주주의에서 사회재산 원칙이 가장 큰 원칙인데 지금 그렇습니까? 국가 자본주의에서 인터넷 지분도 지분도 국가가 가져가겠다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거 독일이 가져가 회수 이렇게 하는데요. 결과적으로 이것이 국제시장의 불안감으로 나타난다고 보게 됐습니다. 자,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5년물 CDS 국가 디폴트 수학금리입니다. 예. 이게 40bp 넘습니다. 부도 위험 지표죠. 부도 위험 지표죠. 예. 한국의 지금 부도 위험 지표 많이 이재명 정부에서 많이 쓴다 하지만 지금 17bp뿐이 안 됩니다. 우리의 2.5배입니다. 미국은 선진국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CDS 금리가 한국보다 2.5배가 높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트럼프가 국가 부도에서 마지막으로 골드 모니티제이션에 독일의 금 회수, 내 돈 가져가는데 내 금 가져가는데 동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자산 투자에서 동결할 가능성이 있다. 일부 미국의 서학개미들이 그렇게 우려가 제기하는 것도 바로 이런 측면에서 나오는 거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하나 더 질문 드리면 혹시 오늘 들어서 금값이 계속 오르는 것도 조금 전 말씀하신 부분들이 한 요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사실은 금값 문제에 대해서 8월 이후서부터 잭슨 미팅 그 바로 직전에 트럼프가 스위스 금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할 조치가 있었습니다. 예. 왜 그럴까 하는 측면은 8월에 딱 들어가는데요. 결국 1분기에 역성장했거든요. 마이너스 0.5. 그런데 8월 들어가면 9월 앞두고 2분기 성장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예상이 나오거든요. 2분기 성장 끌어올려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1분기에 금수익분이 넘어섰던 것이 순수주기였다가 떨어졌던 것이 결과적으로 보면 트럼프 관세 영역이 아니냐. 이런 것 측에서 금수입분은 스위스의 금에 대해서 수입분을 줄이면 순수주를 기여도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예. 그럼 2분기 성장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트럼프가 그 관세에 대해서 비협조국인 스위스에 대해서 관세를 때렸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트럼프 입장에서 자충수가 됐지 않습니까? 왜냐? 미국의 첨단 기술에 대부분 다 금이 들어갔거든요. 근데 금값이 올라가니까
자충수가 맞은 거죠.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금수입품에 대해서 스위스에 때린 부분을 철회가 된 거죠. 근데 이번에도 만약에 독일의 금수입분을 관세가 아니라 회수해 가는 것을 더 강력하게 이렇게 동결한다면 금값 더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자, 미국의 첨단 산업의 코스트 측면에서 비용이 더 올라간다. 그러면 트럼프 자충수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어찌됐든 금값의 문제에 대해서는 트럼프 때문에 올해 많이 올라간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살펴볼 수가 있겠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한상춘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이었습니다. 위원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